골프 프로들이 규칙 심판에게 완전히 분노를 터뜨린 순간부터 골프장에서 선수들을 방해하는 골프 카렌까지 2025년에 벌어진 가장 논란이 많았던 골프 순간들을 소개합니다. 골퍼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일 중 몇 가지는 매 샷마다 슬로우 모션 다큐멘터리처럼 행동하는 사람과 한조가 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2025년 US 여자 오픈 1라운드, 장소는 에린 힐스입니다. 투어에서 가장 빠른 선수 중 한 명인 찰리 허리넬리 코다, 렉시 톰슨과 한조로 묶였습니다. 헐과 코다요? 이 둘은 마치 저녁 식사 예약이라도 있는 것처럼 빠르게 플레이합니다. 톰슨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그린에서부터 헐은 톰슨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에 눈에 띄게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깊은 한숨, 중얼거림,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는 보편적인 바디랭귀지였죠. 그리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9번째 티잉 그라운드에서는 헐이 실제로 앉아서 톰슨이 8번째 그린에서 퍼팅을 끝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는 것처럼 티박스에 털썩 앉아버렸죠. 헐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녀가 느린 플레이에 대해 가차없이 솔직한 태도를 보여온 헐은 한때 가혹한 페널티를 원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플레이 시간이 느리면 2타 페널티를 주고 3번 누적되면 투어 카드를 박탈해야 한다고 했죠. 휴스쿨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느린 플레이는 사라질 거라고요. 톰슨은 대회 중에는 조용히 있었지만 며칠 뒤 반박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동반자들만큼 빠르진 않지만 6시간이나 코스에 있고 싶은 사람도 아니에요. 일리 있는 말이죠. 하지만 골프를 마치 육상 경기처럼 여기는 두 선수와 한조가 되면 아무래도 느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긴장감이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속도가 힘입니다. 속도가 없으면 치명적이죠. 다음은 여러분이 수년간 명성을 쌓아왔다고 상상해보세요. 팬들과 함께하는 유튜브 영상도 만들고요. 모든 사인에 응하고 모든 아이와 하이파이브를 해주는 국민 챔피언이죠. 로열 포트럿이 깊은 러프의 한순간이 상기시켜줍니다. 카메라는 모든 것을 포착하고 다 멋지게 보이진 않다는 것도요. 디샹보의 디오픈 첫 라운드는 재앙이었습니다. 78타, 메이저 대회에서 그의 최악의 스코어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그는 다시 명예로운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위치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11번 홀에서 티샷이 깊은 러프로 들어가자 이미 그의 속에서는 좌절감이 끓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무급 자원봉사자가 키 큰 풀밭에 서서 공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가리켰습니다. 바로 스포터들이 하는 일이었죠. 디샹보는 그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자원봉사자가 자신이 온 것을 인식할 틈도 거의 주지 않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비켜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말투요? 북아일랜드의 바람도 뚫을 만큼 날카로웠어. 자원봉사자가 옆으로 비키자 디샹보는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캐디를 향해 바로 앞에 서 있었잖아 라고 중얼거렸고 갤러리에서는 어색한 웃음이 몇 번 터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아마 5초도 안 됐지만 누군가가 그 장면을 촬영했고 며칠 뒤 틱톡에서 폭발적으로 퍼졌습니다. 그를 국민 챔피언이라며 응원하던 팬들조차 갑자기 확신을 잃었습니다. 자원봉사자 한 명, 그리고 무심한 한마디, 그리고 갑자기 모두가 묻기 시작했죠. 유튜브에서 보던 그 모습이 진짜인지 아니면 정말 잘 만든 마케팅인지 말이에요. 다음은 오거스타 내셔널에는 불문율이 존재하지만 아무도 굳이 적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규칙도 있습니다. 골프계에서 유명한 그리스인 앞에서는 절대 이런 행동하지 마세요. 호세 루이스 발레스터, 21살의 현직 미국 챔피언입니다. 아마추어 챔피언으로 마스터스에 출전한 그는 디펜딩 챔피언 스코티 셰플러, 저스틴 토마스와 한조로 플레이했. 목요일 13번 홀을 플레이하던 중 발레스터는 갑자기 참을 수 없는 생리적 신호를 느꼈다. 티박스 근처에 화장실이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토마스가 그린에서 빗나간 샷을 처리하는 동안 발레스터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레이즈 크릭, 맞아요. 바로 그 레이즈 크릭으로 내려가 그 지류에서 보리를 봤습니다. 14번 홀 그랜드 스탠드에 있던 갤러리들은 모든 장면을 목격했고 그가 일을 마치자 환호했습니다. 발레스터는 그게 아마도 그날 자신이 받은 가장 큰 박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그 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76타와 78타를 기록하며 컷 탈락이 확정된 후 발레스터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이미 클럽에 사과했고 이제 이 일은 그냥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는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잘못된 셔츠를 입었다고 혼날 수 있는 곳에서 골프에서 가장 신성한 워터 해저드의 소변을 본 일은 즉시 전설이 되었습니다. 몇 달 후 라이브 골프는 그를 세르히오 가르시아의 파이어볼 스쿼드에 영입했습니다. 이렇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면 논란도 상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쥔 사람이 이야기거리가 될 정도면 상황이 통제불능이 된 거죠. 코미디언 헤더 맥마운은 9월에 베스페이지 블랙의 라이더컵의 첫 티 호스트로 도착했을 때 셀럽 인터뷰나 가벼운 관중 소통 정도만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새벽 5시에 이미 모여있던 4,000명의 소란스러운 뉴요커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뭘로 에너지를 충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럽팀을 향해 달려들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녀의 임무요? 이들을 신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간단해 보이죠? 토요일 아침이 되자 상황은 빠르게 격화되었습니다. 맥마운은 브라이슨 디셈보와 스코티 셰플러가 로리 맥길로이, 토미 플리트우드와 함께 티오프를 준비할 때 디셈보 응원 구호를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무해한 장난이었죠. 하지만 곧 관중들은 갑자기 방향을 틀어 거칠게 파유 로리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맥마흔도 그 말을 마이크에 대고 따라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분위기가 독해졌다는 걸 깨닫고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 되자 미국 PGA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맥마흔은 맥길로이와 유럽팀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물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그 주말 전체를 상징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맥길로이는 끊임없이 야유를 받았고 관중들에게 입 다물라고 소리쳤으며 추가 경찰이 페어웨이에 배치되어야 했습니다. 유럽은 15대 13으로 승리하며 13년 만에 미국 땅에서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1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골프 경기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맥마흔은 나중에 속주의 의미로 기네스 맥주 덩크 탱크에 들어가는 코미디 투어를 아일랜드에서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속주의 과정에 부드러운 골프채로 맞는 것까지 자원하게 된다면 크게 실수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음으로 골프를 충분히 본 사람은 규칙 하나가 대회를 순식간에 바꿀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윈덤 클라크를 오래 지켜본 사람이라면 그가 이런 상황의 한가운데에 자주 놓인다는 걸 알 겁니다. 2024년 베이힐 대회 3라운드였습니다. 클라크는 9 언더파로 공동 선두였는데 18번 홀 티샷이 오른쪽으로 날아가 깊은 러프로 들어갔고 남은 거리는 143야드였습니다. 공은 깊숙이 파묻혀 있었습니다. NBC 카메라가 클라크가 어드레스를 취하는 장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진 일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는 공 뒤에 클럽을 눌러댔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이었습니다. 힘을 주어서요. 그리고 공이 움직였습니다. 정말 움직였을까요? 규칙 담당 심판이 영상을 검토하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공이 흔들렸지만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벌타는 없었습니다. 클라크는 레이업을 하고 보기로 마무리했지만 여전히 우승 경쟁에 남아있었습니다. 사건은 일단락된 듯했지만 모두가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브랜드 챔블리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이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규칙 담당자들의 의견에 정중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챔블리는 골프 센트럴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공이 분명히 움직였고 자신이 생방송으로 그 장면을 봤다고 했습니다. 골프계는 들끓었습니다. 이것 부정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클라크는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저는 부정행위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분명히 카메라가 확대해서 더 심각하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는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법정이 개입하면 공식 판정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골프에서는 때로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카메라에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골프에서 상처란 완전히 아물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저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뿐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공개적으로 그 상처를 다시 헤집어 놓기로 결심하면 최소한 상황이 흥미로워집니다. 2025년 3월 TPC 소그레스에서 열린 연습 라운드. 텍사스 대학교 3학년생 루크 포터는 동료들과 함께 18번 티 뒤에 서 있었습니다. 전날 바로 길 건너편 소그레스 컨트리 클럽에서 대학 첫 대회 우승을 거둔 직후 맥길로이는 18번 홀에서 티샷을 물에 빠뜨렸고 그때 포터가 행동에 나섰습니다. 포터는 2011년 마스터스 대회를 언급하며 소리쳤습니다. 그 대회에서 맥길로이는 마지막 라운드에서 무너져 80타를 치고 54홀 동안 선두를 달리다 우승을 놓쳤던 일이었죠. 로리의 커리어에서 가장 아픈 순간 중 하나였는데 이 아이는 마치 농담거리인 것처럼 그 사실을 그의 얼굴에 들이밀었습니다. 맥길로이는 돌아섰습니다. 곧장 포터에게 다가가서 "네 휴대폰 좀 볼 수 있을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휴대폰을 받아서 그냥 걸어가 버렸습니다. 마치 선생님이 수업 중에 학생이 문자하는 걸 잡아내고 계속 수업을 진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포터는 결국 휴대폰을 돌려받았지만 경호원에게 이끌려 경기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사과했고 오히려 좋은 교훈이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선생님이었던 경험이 실제로 도움이 됐을지도 모르죠. 넘어가겠습니다. 골프에도 드라마가 있지만 아무도 인터넷 인비테이셔널이 최고의 스타에게 슬로우 모션 자동차 사고처럼 변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48명의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명성과 혼돈 그리고 100만 달러의 상금을 쫓아 빅시더 로지에 모였지만 가장 큰 화제는 극적인 퍼팅이나 기적 같은 버디가 아니었습니다. 그 주의 페이지 스피리낙을 집어삼킬 아주 작은 행동이었습니다. 결승전은 스피리낙이 속한 3인 팀으로 좁혀졌습니다. 높은 긴장감, 치열한 경쟁, 그리고 스피리낙에게는 불행히도 수많은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멜로시 토기살라의 공이 거친 페스큐에 빠졌고 그곳에서는 공을 몇 피트만이라도 옮기길 바랄 뿐이었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결국 대회 전체를 정의하게 되었는데 그리 좋은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유튜버 피터 핀치가 가장 먼저 그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스피리낙은 공보다 앞서 걸어가면서 긴 잔디를 눌러 토기살라의 샷을 위한 더 깨끗한 경로를 만든 것으로 보였는데 이는 명백히 룰 8.1 위반이었습니다. 이 규칙은 라이를 개선하기 위해 잘하고 있거나 붙어있는 자연물을 움직이거나 구부리거나 부러뜨리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지적받았을 때 스피리낙의 반응은 그 행동 자체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가능한 줄 알았어요. 그게 안 되는 줄 몰랐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경기 중 페널티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녀의 팀은 18번 홀에서 졌습니다. 무지든 전략이든 이미 피해는 발생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참가자가 카메라 앞에서 반칙을 했습니다. 경기가 무너질 때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골프공으로 누군가를 맞히고 그 책임을 그 사람에게 돌리는 일입니다. 맥스 호마는 4월에 오거스타에 도착했지만 그의 골프채와는 전혀 상관없는 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5개 대회 연속 컷 탈락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이자 오랜 캐디였던 조 그라이너가 그를 떠났고
그것은 상호 합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코치도 장비도 바꿨습니다. 심지어 소셜미디어도 그만뒀습니다. 자신을 깎아내리는 유머로 브랜드를 쌓아온 그는 이제 세계 랭킹 80일 위로 몇 달째 주말 라운드조차 밟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첫 라운드는 불안하게 시작했습니다. 7홀 동안 버디 2개, 보기 2개를 기록했죠. 그러다 8번 홀이 찾아왔고 호마는 티샷을 왼쪽 소나무 밭으로 당겨쳤습니다. 그는 나무 사이를 깔끔하게 통과시키며 페어웨이 쪽으로 공을 쳐냈습니다. 완벽한 리커버리 샷이었지만 앞조가 아직 퍼팅 중이어서 페어웨이 한가운데에 포캐디가 서 있었습니다. 당연히 공은 그 캐디의 엉덩이를 정통으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호마의 즉각적인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 진짜 왜 그래요? 마치 거기서 자기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 문제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호마는 그 홀을 파로 마무리했고 최종 스코어는 74타였습니다. 결국 그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컷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평판을 다시 쌓아야 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존재한다는 이유로 스태프를 탓하는 건 좋은 모습이 아니죠. 다음 이야기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하루를 완전히 망쳐본 적 있으신가요? 이제 그 실수를 전 세계 골프 팬들이 지켜보는 메이저 대회에서 저질렀다고 상상해보세요. 헤더 에인절은 LPGA 프로페셔널 챔피언십에서 5위를 차지하며 힘들게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코브리지 파이낸셜 팀에 합류하기 위해서였죠. 그녀는 2번이나 사우스 플로리다 PGA 올해의 티처로 선정됐고 네이플스의 피들러스 크리크에서 지도 디렉터를 맡고 있으며 10년 넘게 프로 선수로 활약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그녀에게 꿈같은 앙코르 무대 2번째 메이저 도전이었습니다. 목요일 PGA에서 프리스코의 코스는 정말 혹독했습니다. 섭씨 38도를 넘는 더위, 10마일에 달하는 도보, 그리고 6시간이 넘는 라운드가 이어졌습니다. 에인절은 파워 16번 홀에서 더블 보기로 6타를 기록하는 등 15 오버파 87타로 힘겹게 경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스코어 카드에 사인할 때 실수로 5타라고 적어버렸습니다. 한타 한 숫자 차이였습니다. 규칙 3.3b는 당신의 의도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실제보다 낮은 점수로 사인하면 실격입니다. 항소도 재경기도 없습니다. 에인절은 이후 수년간 건강 문제와 싸워왔다고 밝혔습니다. 혈당 문제로 인해 극한의 환경에서 뇌가 혼미해졌다고 했습니다. 또한 심판들이 점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새로운 15분 유예 기간에 대해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45분이 지나서야 연락이 왔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녀의 정직성은 모든 골프 매체에서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메이저 챔피언십의 꿈은 주말이 시작되기도 전에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이야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필 미켈슨이 당신이 눈을 깜빡일 때마다 세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것도 실시간 온라인으로 말이죠. 당신이 $10,000,000를 쫓고 있는데 마치 통제불능의 골프 카트를 쫓는 것처럼 패트릭 켄틀레이는 투어 챔피언십 마지막 라운드에 토미 플리트우드와 공동 선두로 진출해 페덱스컵과 그 엄청난 1위 상금을 두고 경쟁했습니다. 그는 그 시즌에 5번이나 톱10에 들었고 이번 공동 2위는 2년 넘게 최고의 성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켄틀레이와 플리트우드의 조는 30명의 선수 중 109에서 2홀이나 뒤처지면서 심판들이 그들에게 플레이 속도 제한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켄틀레이의 샷전 루틴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발 움직임 의식이 포함되어 있었고 시청자들은 그걸 멈출 수 없이 지켜봤습니다. 물론 좋은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제이슨 페이지는 트위터에 썼습니다. 지켜보면 패트릭 켄틀레이 발밑에서 풀이 자라는 걸 볼 수 있다. 정말 가혹하죠. 필 미켈슨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미켈슨은 리트윗하며 정말 가차없네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된 그 샷은? 켄틀레이는 러프에 빠져보기로 그 홀을 마쳤고 1위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는 플리트우드에 이어 공동 2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5억 6,500만 달러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걸 지켜본 셈이죠. 켄틀레이는 이후 자신을 옹호하며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시간을 들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발을 26번이나 질질 끌고 러브에서 뛰는 PGA 투어의 전설이 공개적으로 종아리 농담으로 당신을 조롱한다면 느린 플레이 논쟁은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다음으로 어떤 골퍼들은 분노를 숨기고 또 어떤 이들은 속으로 사깁니다. 그리고 타이렐 해튼처럼 분노를 일종의 퍼포먼스 아트로 여기는 사람도 있죠. 회일 할로에서 열린 이 라운드, 해튼은 기세를 탈 만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초반에 연속 버디를 잡아냈죠. 17번 홀에서도 또 한 번 5언더파로 선두에 한 타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모든 것이 메이저 대회 리더보드 상단에서 주말을 맞이할 것처럼 보였지만 골프에서의 기세란 아주 쉽게 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튼에게 그 기세는 정말 극적으로 산산조각났습니다. 18번 티잉, 그라운드, 파사홀. 그의 드라이버 샷은 왼쪽으로 새서 시냇물로 사라졌습니다. 이어진 장면은 정말 핵폭탄급이었습니다. 해튼은 드라이버를 노려보며 마치 돈을 떼먹은 것처럼 쏘아봤고 그 클럽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전국 방송의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말이죠. 하지만 악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벌타를 받고 물뒤 40야드 지점에서 세 번째 샷을 했지만 공은 두꺼운 러프로 짧게 밝혀 그린까지 여전히 40야드가 남았습니다. 네 번째, 샷은 잔디에 삼켜져 퍼팅 그린에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해튼은 몸을 굽혀 공이 있던 자리에 침을 뱉었습니다. 마치 땅이 자신을 배신한 것처럼 말이죠. 마침내 퍼팅을 마쳤을 때 그는 트리플 보기로 7타를 기록했습니다.
5 언더파가 한 홀의 참사로 2 언더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우승 경쟁에서 멀어지며 공동 23위로 떨어졌습니다.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이 그가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좋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셰인 라우리 아시죠? 이 사람은 감정을 숨기지 않고 순수한 감정으로 경기를 하며 일이 꼬이면 반드시 그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라운드 퀴일 할로우 8번 홀에서 그의 티샷이 옆으로 튀어 다른 사람의 디봇에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거의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로우리는 페어웨이 한가운데로 멋지게 쳐서 핀까지 57야드만 남겨두고 7번 홀에서 버디를 잡은 뒤 미소를 지으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이 있는 곳에 가보니 공이 정말 깊게 잔디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이게 단순히 밝힌 공이라고 생각해서 경기위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공이 밝혀 있긴 했지만 자기 피치마크에 밝힌 게 아니었습니다. 공은 다른 사람의 오래된 디봇 자국에 밝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규칙 16-3에 따르면 이런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완벽한 드라이브를 쳤는데 남의 게으름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고요? 이런 일이야말로 메이저 챔피언십이 잔인한 농담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ESPN의 현장 리포터가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규칙 논의에 끼어들어 자기 의견을 보탰습니다. 그게 바로 로우리의 화를 폭발시킨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로우리는 다음 샷을 그린 옆 벙커에 쳐박았고 클럽을 땅에 내리치며 거대한 디봇을 뜯어내고 소리쳤습니다. 이딴 곳 정말 싫어. 그는 보기로 마무리했고 걸어가면서 홀을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잔디보다 더 너덜너덜해진 건 로우리의 인내심이었습니다. 꺼져. 입 닥치라고. 글쎄요, 18번 그린을 떠나는 골퍼에게서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이 안 폴터라면 그는 더 이상 착하게 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정말 최악의 날이었죠. 그의 짐, 골프채를 포함해서 전부 히드로 공항에 남겨진 채였습니다. 그는 티샷을 치기도 전에 이미 짜증이 잔뜩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모든 게 꼬이는 그런 라운드에서 무려 79타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와중에도 한 팬이 계속 떠들어댔죠. 그 팬은 라이브 골프 휴스턴 마지막 라운드 내내 그를 향해 야유를 보냈고 절대 참지 않는 폴터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너는 18번 홀에서 계속 시끄럽게 굴었잖아. 꺼져. 그 팬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굴며 진정하라고 했습니다. 최악의 선택이었죠. 이번에는 폴터가 더 큰 소리로 맞받아쳤습니다. 입 닥치라고 충고하지. 우리가 폴터를 옹호하려는 건 아니지만 이건 진짜 분노였습니다. 누군가가 하루 종일 계속 건드릴 때 쌓여가는, 그리고 마침내 폭발하는 그런 분노 말이죠. 그 팬은 라운드 도중 2번이나 폴터를 괴롭혔고 18번 홀에 도착했을 때쯤 폴터는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항상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왔고 그에 대해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번 시즌 골프에서 여러 번의 멘붕이 있었지만 브룩스 캡카를 조롱하려던 야유꾼이 즉각적으로 카르마를 맞은 순간만큼 강렬한 건 없었습니다. 이 일은 바랄라에서 벌어졌습니다. 캡카는 9 오버파라는 참담한 성적을 낸 뒤 홀 사이를 터벅터벅 걷고 있었는데 한 팬이 올해 최고의 스탠드업 야유꾼에 도전할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환대 텐트에서 페어웨이 절반이 들을 만큼 크게, 그게 바로 보장된 돈이 너를 그렇게 만드는 거야, 브룩스라고 외쳤죠. 보통 캡카는 이런 소음을 먼지 털듯이 무시하는 선수입니다. 메이저 우승 5번, 연습 그린도 얼릴 만큼 차가운 눈빛, 그 모든 걸 갖춘 선수죠. 하지만 자신의 메이저 대회에서 컷 탈락을 했다고요? 커리어 최초로 보기 6번에 더블 보기까지 한 뒤에 그는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 2022년에 리브 골프에 합류하며 9자리 수의 보장 계약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의문이 커졌습니다. 보장된 돈이 그의 열정을 죽였냐는 질문이죠. 그는 약 15걸음을 걷다가 멈춰서 돌아서서 맞받아쳤습니다. 여기 내려와서 직접 말해볼래요?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남자가 로프 뒤로 쪼그라들며 이 순간까지 자신을 이끈 모든 선택을 다시 생각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죠. 다음 이야기입니다. 골프가 얼마나 순수하고 전통을 중시하는 스포츠인지, 규칙이 신성시되고 모두가 같은 규범을 따라야 한다고 자부하는지 아시죠? 2025년에 LPGA와 USGA는 최근 수년 만에 역사상 가장 크고 논란이 많은 규칙 변경 중 하나를 단행했습니다. 새 정책에 따르면 LPGA 투어, 앱손 투어, LET 또는 USGA 여자 챔피언십에 출전하려면 출생 시 여성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또는 남성 사춘기 이전에 전환을 완료해야 합니다. 출생 시 남성으로 지정된 사람은 사춘기 초기 단계나만 12세를 넘기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엄격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변화는 즉시 한 선수의 경력을 바꿨습니다. 바로 헤일리 데이비슨입니다. 그녀는 윌밍턴 대학교에서 남자 대학 골프를 했고 2015년에 성전환을 했으며 2021년에 성확인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큐스쿨 2차를 통과해 제한적이지만 앱손 투어 출전 자격을 막 얻은 참이었습니다. 몇 주 후 새 규정은 그녀를 완전히 배제시켰습니다. LPGA는 이것이 공정성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판자들은 이를 배제라고 불렀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문제가 한 선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골프계 절반은 이 결정이 이미 늦었다고, 나머지는 너무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쟁은 당분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가 배운 것이 있다면 골프는 가장 행복한 선수조차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톰 킴은 라커룸 문을 뜯어낼 것이라고 상상하기 힘든 마지막 사람입니다. 그는 매 라운드마다 환하게 웃는 소년입니다. PGA 투어의 카페인, 샷 같은 존재죠.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행복한 선수라도 정말 아픈 순간에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대한민국 제네시스 챔피언십 홈 관중 마지막 홀. 킴은 우승을 위해 8피트 퍼트를 남겼지만 공이 홀을 돌고 나옵니다. 결국 벤 온과 연장전에 돌입합니다. 두 선수 모두 파워 18번 홀을 두 번의 그린까지 보냈지만 킴의 공은 오른쪽 두꺼운 러프에 떨어집니다. 벙커에서 핀 쪽으로 칩샷을 해야 했죠. 이런 샷은 세배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골프를 한 번도 쳐본 적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죠. 킴은 공을 두껍게 쳐 그린을 넘어 관중석까지 보냅니다. 벤은 버디를 기록합니다. 킴은 보기로 마무리합니다. 토너먼트가 끝났습니다. 좌절감이 들었냐고요? 예상된 일이었죠. 하지만 톰 킴 수준의 좌절감이었을까요? 이건 새로운 영역이었습니다. 그는 라커룸에 들어가 571번 문을 너무 세게 열어 경첩에서 떨어져 나가 버렸습니다. 그의 매니저는 전형적인 PR식 해명을 시도했습니다. 그냥 문을 너무 세게 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KPJ는 그가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고 경고를 내렸고 킴은 문값을 지불했습니다. 정지 처분은 없었지만 사진은 온갖 곳에 퍼졌습니다. 골프에 즐거움을 주는 그 소년이 그만큼 이 경기에 진심이라는 걸 보여줬죠. 때로는 모든 것이 걸려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음은 하나의 사실입니다. 스코티 셰플러는 그냥 모든 걸 다 이깁니다. 올해는 이 남자가 거의 자동운전 모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트래블러스 마지막 라운드에서 그는 톰 킴을 한타 차로 앞서며 18번 홀로 향합니다. 세계 랭킹 1 위에게는 평범한 일요일이죠. 그렇지 않나요? 이제는 그렇게 확신할 수가 없네요. 셰플러가 27피트 버디 퍼트를 준비하며 경기를 끝내려는 순간 기후 시위대 6명이 연막탄을 흔들며 그린 위로 달려듭니다. 빨간색, 노란색, 흰색 가루가 사방에 퍼집니다. 18번 홀이 형편없는 영화 장면이 됐습니다. 일부는 죽은 행성에는 골프도 없다 셔츠를 입었습니다. 현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경찰이 시위자들을 땅에 넘어뜨려 제압하는 동안 셰플러는 그저 멍하니 서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아크시의 이 바티아는 나중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관중들은 야유를 보내고 경비원들이 사방에 있고 실제로 퍼팅 그린 위에는 페인트까지 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김은 동점을 만들기 위해 10피트 퍼트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5분 지연 끝에 퍼트를 성공합니다. 강심장입니다. 혼란이 오히려 도움이 됐다고 했고 덕분에 압박감을 잊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플레이오프에서는 손상된 부분을 피하기 위해 홀 위치를 옮겼습니다. 상대가 스코티 셰플러이기 때문에 그는 첫 번째 플레이오프 홀에서 8호 우승합니다. 2024년 그의 6번째 우승으로 2009년 타이거 우즈 이후 가장 많은 기록입니다. 익스팅션 리벨리온은 자신들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골프 팬들도 기후행동의 필요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위자 6명 모두 체포되어 기소됐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은 LPGA 출전권을 얻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분명한 건 뛰어난 기록이나 트로피가 비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명한 성과 소국을 채울 만큼의 틱톡 팔로워가 그 비결이죠. 왜냐하면 미국 주니어 골프협회에서 401위에 불과한 18세 선수에게 세계 최고의 여자 골퍼들과 겨룰 수 있는 스폰서 초청권을 준다는 건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카이 트럼프가 실력 때문에 그 초청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LPGA와 대회 주최 측은 그녀의 SNS 팔로워와 그녀의 성을 원했던 겁니다. 그냥 그게 전부입니다. 비평가들은 그녀가 실력이 부족하고 더 자격 있는 사람의 자리를 빼앗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2025년 AJGA 대회 3번 출전해서 최고 성적이 24위에 불과했고 9라운드 평균 타수는 83.56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회 주최자인 아니카 소렌스탐은 이 결정을 강하게 옹호하며 이건 우승이 아니라 기회와 배움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결과는 어땠을까요? 1라운드는 참사였습니다. 보기 9개, 더블 보기 2개. 버디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트럼프는 나중에 긴장감이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라운드에서는 극적으로 나아져서 버디 4개의 75타를 기록했고 거의 첫 홀인원을 할 뻔했습니다. 그래도 최종적으로 18호 버파로 컷오프 라인보다 17타 뒤진 꼴찌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목표가 혼란 클릭수, 전국적 관심을 끄는 거였다면 그 미션은 완벽히 달성된 셈이죠.